안녕하세요.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2020년 2월 1일입니다. 이야,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가 생태지베리님의 어린 왕자 5장을 맛있게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열이나 출발, 여행 등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천천히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이번에도 양의 덕택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무슨 중대한 의문이나 생긴 듯이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참 말이지? 참 말이야. 야, 참 좋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다지 중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도 먹지? 그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그래서 그가 코끼리를 한때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 한때가 바오밥 나무를 해치우지 못하리라는 말을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놈들을 모두 무등을 태워야 하게 무등을 태운답니다. 이렇게. 그러나 영리하게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에 조그만 싹으로 돋아나지.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째서 내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냐? 아이 참. 어린 왕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니라 한참을 끙끙댔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보이지 않는다. 땅 속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어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힘도 없는 예쁘고 조그마한 싹을 해를 향해 조심조심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버려둘 수 있다. 그러나 나쁜 풀일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곧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그것은 바로 바오밥 나무 씨였다. 그 별의 땅이 바오밥 나무 씨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대면 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휩싸버리고 뿌리로 구멍을 파 넣는다. 그리고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터지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규율 문제야. 아침 화장을 하고 나서 별 화장을 곰곰이 해줘야 돼. 장미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리도록 규칙적으로 힘써야 해. 아직 어릴 적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나무가 몹시 비슷하거든. 매우 귀찮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 하루는 날더러 고운 그림을 하나 정성껏 그려서 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을 머리에 이것을 심어주도록 하라고 했다. 그 어린이들이 어느 때고 여행을 하게 되면 필요할 거야. 제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미루는 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 경우에는 큰 일이 나지.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셋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이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입니다. 게으름뱅이가 놔둔 나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 그림을 그렸다. 나는 윤리 선생 티를 내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길을 잘못 들어 어떤 소혹성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이 크나큰 위험을 당하겠기에 한 번만 이런 생각을 버리기로 한다. 그래서 방금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전혀 모르는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준 교훈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대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만큼 굉장한 다른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다른 그림은 열심히 그려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적에는 위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이 마무리되고 6장이 이어집니다. 바오밥 나무가 끝나고요. 6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내게는 해지는 고요한 풍경밖에는 놀이라는 게 없었지. 나는 넷째 날 아침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거 구경하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내가 몹시 이상해하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너 자신을 보고 웃었지. 너는 이런 말을 했었지. 난 아직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오전인 때에 프랑스에는 해가 진다. 해 지는 것을 보려면 1분 동안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만 뒤로 물리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 지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지. 하루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구경했어. 그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저씨, 몹시 쓸쓸한 적엔 해 지는 걸 구경하고 싶어져. 그럼 43번 구경하던 날은 그렇게도 쓸쓸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6장입니다. 5장, 6장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박통일문화 크리에이터였습니다.